이번에는 페이지 281에서 305페이지 체위 변경과 이동 두께에 관한 문제 풀어보고 이 다음 영상에서 감염성 질환 예방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체위 변경과 이동 두께 1. 신체를 움직일 때 뼈대 및 관절의 배열이나 각도 등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은 신체 정렬입니다. 2. 다음 중 대상자 이동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 안전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안전성. 3번 대상자를 침상 이동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을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신체 정렬이니까 안 다치게 하기 위한 거죠. 4번 무릎을 굽히고 무게 중심을 낮춘다. 그리고 상체는 펴야 되겠죠. 그래야 허리 부상이 적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4번 대상자를 이동할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이랑 같은 문제죠. 요양보호사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5번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힌다. 자, 힘을 좀 덜 받게 하기 위한 거죠.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힌다. 5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가 아래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자, 요양보호사의 자세입니다.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하고 자,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하는 것은 무게 분산이죠. 무릎을 굽혀 무게중심을 낮춘다. 자, 무릎을 굽혀 무게중심을 낮추는 거. 안전하기 위한 거죠. 대상자의 몸 가까이 서서 발을 적당히 벌려 지지면을 넓힌다. 자, 몸 가까이 서야 되죠. 항상 도울 때. 다리와 몸통의 근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자, 척추의 안정, 유지. 허리 손상 예방입니다. 허리 손상 예방. 6번 대상자가 침상변기 사용이나 침상변기는 간이변기죠. 휴대성이 좋은 거. 침대 위에서 이동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침상변기 이용할 때는 누워서 엉덩이를 업 시켜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는 운동. 자, 이 운동이 신체 안정에도 아주 필요합니다. 대상자가 침상변기 사용이나 침대 위에서 이동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누워서 엉덩이 들어 올리는 운동.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동 돕기입니다. 두 사람이 자, 여기 힌트죠. 두 사람이 마주 서서 한쪽 팔은 머리 밑으로 넣어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신호에 맞춰 동시에 대상자를 이동시킨다. 자, 침대가 있으면 왼쪽, 오른쪽 한 명씩 서서 각자 한 손으로 팔 머리 밑으로 넣어서 어깨와 등 밑을 받치고 다른 팔, 이 사람의 이팔, 이 사람의 옆팔은 대퇴와 둔부를 지지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동하는 건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죠. 8번입니다. 협조 가능한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에 있을 경우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협조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침상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협조 가능한 손을 침대 위쪽 난간을 잡아라 하고 대상자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이렇게 잡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신호가 같이 있으면 협조 가능한 상대자도 침대 쪽 머리 난간을 잡아서 자기 몸을 위로 올리고 요양보호 대상자도 그 다리 밑에 그 대퇴부 밑을 받쳐놓은 손과 또 침상을 지지하고 있는 손을 이용해서 옮겨야 됩니다. 9번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침대를 수평으로 한다입니다. 반듯하게 한 상태에서 올려야 되겠죠. 돌려눕힌다 아니고 무릎을 세운다. 이거는 수평을 먼저 하고 나서 무릎을 세웁니다.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이거는 그 협조 가능한 대상자죠. 침상의 머리 쪽으로 베개를 옮긴다. 이것도 하기는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침대를 수평으로 한다.
그리고 머리 쪽에 베개를 올리고 대상자의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하고 대상자의 무릎을 세우고 자, 무릎을 받치고 하나 둘 셋 하고 옮깁니다. 10번 침상 이동 후 대상자에게 식은땀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자, 이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자세가 바뀌면서 몸이 불편해서 갑자기 식은땀과 구토 증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원래 자세대로 눕히고 간호사 그들에게 보고하는 거. 자, 5번이 답입니다. 침상 이동 후 대상자에게 식은땀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11번 다음과 같이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 침상 이동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사소통과 협조가 가능한 왼쪽 편마비 대상자. 자, 한쪽만 마비됐으니까 오른손은 건강한 손이겠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 위에서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 누워갔다. 자, 침대 아래로 이동이 되겠죠. 그럼 침상 위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은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당기세요 라고 해야 돼요. 자,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을 잡고 난간을 잡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당깁니다. 하나 둘 셋 하는 거죠. 12번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상 목욕을 하기 위해 침대 위에서 목욕하기 위해 침대 모서리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상반신만 이동하면 된다 했죠.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놓고 이동시킨다. 자, 하반신도 이동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상반신만도 살짝 하는데 너무 틀어져 있으면 아프겠죠? 그러면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놓고 이동시킨다. 자, 이때는 상반신을 먼저 이동하고 하반신을 이동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13번 대상자를 왼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자, 왼쪽으로 돌려 눕히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방향 쪽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 대상자를 왼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니까 대상자의 왼쪽에 서 있어야겠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왼쪽에 서 있어야 합니다. 14번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힐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느 부위를 지지하여 돌려줘야 하는가. 일단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면 요양보호 대상자는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오른쪽 자기가 서 있는 쪽으로 감아서 당기는 거죠. 돌려 눕히는 거죠. 자, 잘 기억하십시오. 15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먼저 돌려 눕히고자 하는 쪽에 요양보호사가 먼저 서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세우고 대상자의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 위에 놓게 합니다. 자, 잘 돌릴 때 팔이나 이런 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힙니다. 대상자가 서 있는 쪽 반대쪽에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힙니다. 자, 이제 돌아온 반 돌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당겨주면 좀 더 편안한 자세가 된다고 했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라나다가 4번입니다. 돌려 눕히고자 하는 쪽에 요양보호사가 선다.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엉덩이를 뒤로 당겨준다. 자, 16번입니다. 침상 위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눕힌 후 앉힙니다. 왜일까요? 편마비 대상자가 건강한 쪽으로 돌아 누워 건강한 쪽 팔로 자기가 힘을 주어 침대 바닥면을 지지해서 일어날 수 있게 돕기 위함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가 건강한 쪽으로 돌아눕고 일어설 때는, 앉을 때는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 어깨를 지지해주고 저 반대쪽 대퇴부나 엉덩이 쪽을 살짝 잡고 앉히는데 도와야 합니다. 17.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낙상과 심리적 불안감으로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쪽에서 체위를 변경해야 된다. 앞쪽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자의 앞쪽. 그래야 눈에 보이면 내가 앞으로 넘어지지 않겠구나. 나를 막아주는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는 거겠죠. 대상자가 낙상과 심리적 불안감으로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쪽에서 체위 변경을 해야 한다. 자, 18번. 누워있는 사지마비 대상자를 앉히려고 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써서 전 틀렸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넙다리 골절 예방을 위해 두 다리를 펴지 않는 상태에서 앉힌다. 자, 이게 옳다고 합니다. 두 다리를 펴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워 있다가 휙 앉힐 때 탁 부딪히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누워있는 사지마비 대상자를 앉히려고 할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넙다리 뼈 골절 예방을 위해 두 다리를 펴지 않은 상태에서 앉힌다. 됐죠? 19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힐 때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고 자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8번이랑 똑같은데 문제만 다릅니다. 문제 모양이 달라요.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힐 때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똑바로 앉히고 자면 안 되는 이유는 5번. 넙다리 뼈가 골절될 수도 있다. 넙다리 뼈가 골절될 수 있다. 20번. 대상자를 앞에서 보좌하여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를 지지해 주어야 되는 부분은 마비된 쪽 무릎 앞쪽입니다. 마비된 쪽 무릎 앞쪽. 21번.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관절 강직이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체위 변경이죠. 체위 변경을 돕는 이유가 호흡, 또 욕창 예방, 관절 강직이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2번. 다음 중 체위 변경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근육 경직에 따른 낙상을 예방한다. 낙상하고는 상관없고, 자, 목적을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2번. 혈액순환을 돕고 불편감을 줄인다. 맞죠? 혈전도 없애고 부종도 없애고. 3번에 있네요. 부종과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혈액순환을 돕고 불편감 줄이고 부종과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또 체위 변경은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한다.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고 폐 확장이 촉진된다. 자, 근육 경직에 따른 낙상 예방은 아닙니다. 자, 앙화이가 나왔네요. 반듯하게 누운 자세죠.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운 자세. 다음 중 앙화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천장을 쳐다보며 똑바로 누운 자세이다. 방금 나왔던 답이네요. 24번.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천골 부위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옆으로 누운 자세. 축의를 취하게 합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 둔부 압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 기저귀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천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한 자세로는 옆으로 누운 자세. 똑바로 누우면 욕창이 더 생기겠죠? 천장을 보면 45도 정도 올린 자세? 어떻게? 자, 고개만 돌린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엎드린 거는 복귀, 배로 눕는 자세입니다. 이건 등이 불편할 때 하는 자세입니다. 답은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천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한 자세로는 옆으로 누운 자세. 25번입니다. 다음 중 기본 체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반자위.
식사나 위관 영양을 할 때 자세. 그죠? 반 앉은 자세라고 했죠. 식사나 위관 영양을 할 때 자세. 그죠? 26번. 대상자를 이동시킨 후에 휠체어를 보관하기 위해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항상 휠체어는 잠금 장치를 잠그죠. 그리고 나서 발 받침대를 올립니다. 이제 접으려고 하는 거죠. 접는 순서니까. 자, 그리고 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팔걸이를 잡아 접습니다. 잠금장치 잠그고 아래쪽, 휠체어 아래쪽부터 위로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답은 2번. 잠금장치 잠근다. 나. 발 받침대를 올린다. 라. 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 올린다. 다.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답은 2번. 가나라다. 27번입니다. 다음 중 휠체어 이동 시 문턱을 오르는 방법은. 자, D를 손잡이를 누르고 앞바퀴를 들어서 뒷바퀴로만 가는 거죠. 뒷바퀴로만 갈 때는 문턱을 오르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울퉁불퉁한 그 길을 갈 때 앞바퀴를 살짝 듭니다. 자, 5번 뒤로 기울여 앞바퀴를 들고 오른다. 휠체어 이동 시 문턱을 오르는 방법은 뒤로 기울여 앞바퀴를 들고 오른다. 자, 문턱을 내려올 때도 뒤로 기울여 뒷바퀴로 내려오게 합니다. 28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를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 옳은 것은. 자, 5번. 휠체어를 뒤로 이동시키는 거. 문턱 내려오기. 내려올 때 뒤로 내려온다 했죠. 뒤로. 뒤로 내려오는데 앞바퀴 살짝 돌고 내려옵니다. 뒷바퀴로만 내려옵니다. 그리고 언덕 내려오기. 뒤로 내려와야 되죠. 요양보호사가 그 휠체어 뒤에 서서 무게를 지지해서 뒤를 살펴보면서 언덕을 내려옵니다. 뒤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를 뒤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5번. 문턱 내려오기, 언덕 내려오기. 29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언덕 위에서 아래로 이동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 A와 대상자가 바라보는 방향은 B는. 자,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휠체어 D라고 있습니다. 휠체어 D. 자, 대상자가 바라보는 방향은 뒤로 내려오니까 대상자는 언덕 위를 바라보고 있겠죠. 답은 3번. 휠체어 D, 언덕 위. 30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휠체어의 진행 방향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긴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입니다. 뒤로 들어가야 그 요양보호사가 먼저 몇 층으로 갈지 버튼 누르기도 쉽고요. 자, 그리고 나올 때 뒤로 간 그대로 앞으로 나오면 그 편하죠. 그때 이제 주의할 사항은 앞바퀴, 작은 바퀴가 엘리베이터와 그 바깥바닥 지면 사이 틈으로 끼는 것을 조심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상자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앞방향을 보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외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가야 된다입니다. 어쨌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 휠체어 진행 방향이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3번입니다. 31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요철이 있는 골목길을 지나갈 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철은 울퉁불퉁 튀어있는 골목길입니다. 뒤로 젖혀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뒤로 젖혀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로만 이동합니다. 자, 이거는 문턱 오르기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1번 지그재그 이동. 제가 틀렸죠? 지그재그는 이제 제가 확실히 압니다. 지그재그로 이동할 때는 언덕을 올라가거나 언덕을 내려올 때 지그재그 방법도 이용한다고 책에 있습니다. 자, 32번.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 위치와 각도로 오는 것은. 자, 어떤 그 건강 보조품을 쓸 때는 기구 같은 거 쓸 때 건강한 쪽에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대와 30에서 45도로 놓는다. 자, 30도 없지만 45도 있으니 건강한 쪽에 침대와 45도로 놓는다. 이게 답입니다. 33번 다음 중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옳은 방법은? 자, 편마비 대상자인데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대상자의 마비 쪽 침대 난간에 휠체어를 붙인다. 아니죠. 대상자의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휠체어를 붙여야 되죠.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하기 전 발 받침대를 펼쳐 놓는다. 발 받침대를 접어 올려야 되죠. 대상자의 양발을 축으로 몸을 회전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맞죠? 휠체어로 이동할 때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하여 준다. 휠체어로 이동할 때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하여 준다. 이거는 맞죠? 항상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합니다. 5번 휠체어로 이동할 때 대상자의 마비 쪽 손으로 팔걸이를 잡게 한다. 아니죠. 자,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이 먼 쪽, 그 휠체어의 먼 쪽 팔걸이를 잡게 해야 되죠. 건강한 손이. 근데 조금 3번은 조금 제가 책을 보니까 대상자의 양발축이라고 저도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책에서도 그랬는데 아니 책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양보호사가 자기 발을 중심으로 그 대상자를 자기 발축으로 회전을 시켜서 앉히는 것이 있었어요. 일단 이 선생님께서 그때 답이 3번, 4번이라 하셨으니까 일단 대상자의 양발을 축으로 몸을 회전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4번 다음 중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자, 조금 전에 또 침대에서 휠체어였죠. 요양보호사의 부상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굽힌 자세로 4번 굽힌 자세로 요양보호사의 엉덩이와 몸을 회전해서 휠체어에 앉힌다. 저 여기 보세요. 굽힌 자세로 요양보호사의 엉덩이와 몸을 회전해서 휠체어에 앉힌다. 좀 이것도 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 위쪽에 대상자의 양발을 축으로 몸을 회전하여 휠체어에 앉힌다도 맞는 거. 굽힌 자세로 요양보호사의 엉덩이와 몸을 회전해서 휠체어에 앉힌다도 맞는 것으로 기억하십시오. 35번 바닥에 앉아있는 뇌졸중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바닥에서 휠체어네요. 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힘주어 일어나게 한다. 이건 조금 뒤죠.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자, 다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아시죠?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자, 잠금장치 잠그는 게 제일 먼저죠. 라번, 4번의 라 먼저입니다.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그리고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양쪽 무릎을 꿇고 이제 무릎을 먼저 꿇어야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 다음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힘주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라다, 나가. 다시 한 번요. 바닥에 앉아있는 뇌졸중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힘주어 일어나 앉게 한다. 기억하세요. 자, 36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기는 것을 돕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마비된 쪽 옆에 있어야 합니다. 마비된 쪽 옆. 자, 생각이 좀 안 나죠?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휠체어 탈 겁니다. 옆에 있죠? 옆에. 마비된 쪽 옆에 선다. 왜냐면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니까요. 마비된 쪽 옆에 선다. 왜냐?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아야 된다. 마비된 쪽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옆이다.
손잡은 반대쪽 생각하시면 됩니다. 37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길 때 이동변기 위치와 요양보호사가 지지해 줘야 할 대상자의 부위는 자, 어떤 이제 이동변기도 사용해야 되는 어떤 편의 도구잖아요. 그 도구도 건강한 쪽에 놓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길 때 이동변기 위치는 건강한 쪽에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가 잡아줘야 되는 부분은 허리와 무릎이다. 허리 또는 무릎.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사진 보십시오. 허리를 지지해주고 있고 무릎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길 때 허리와 무릎을 지지한다. 자, 이동변기 이용할 때 미끄러질 수 있죠. 바닥에 미끄럼 방지 시트나 매트 같은 걸 깔아주면 좋겠죠. 안전할 수 있겠죠. 잠금장치 잠근 상태에서 건강한 쪽 팔로 먼 쪽을 잡고 요양보호사는 자, 허리와 무릎을 지지해서 이동변기에 앉힙니다. 꼭 기억하세요. 38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한다.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해야 합니다. 됐죠?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하고 건강한 다리, 그 다음 마비된 다리를 끌어올려서 앉을 수 있게 합니다. 39번 요양보호사가 보행벨트 사용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행벨트는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묶는다. 맞죠? 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뒤에 선다. 마비된 쪽 뒤에 서야 되죠. 도와줘야 되죠. 약한 부분 뒤에. 보행벨트의 패드 상태는 점검하지 않아도 된다. 점검해야죠. 벨트나 끈이 풀리지 않았는지 보행 중에만 확인한다. 안 되죠. 그럼 사고 나겠죠. 보행 전에 확인합니다. 보행벨트 손잡이는 대상자와 먼 쪽의 손으로 잡는다. 아닙니다. 가까운 쪽 손을 잡고 한 손은 반대쪽 그 벨트 손잡이를 잡아야 되죠. 요양보호사가 보행벨트 사용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행벨트는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묶는다. 자, 보행벨트 허리에 묶어놨습니다. 자, 40번 보행 준비를 위해 대상자가 똑바로 서 있도록 연습시키고 선 자세에서 좌우로 천천히 체중을 이동시키는 목적은 균형 잡기라 했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41번 양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보행기를 이동한 후 양쪽 다리가 약하다니까 뭐 아무 다리 상관없이 그죠? 보행기를 이동하고 오른발 왼발 이동한다. 혹은 보행기를 이동하고 왼발 오른발 순서로 간다. 답은 2번입니다. 양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보행기를 이동한 후 오른발 왼발로 이동한다. 하나 둘 셋 하는 거 기억나시죠? 42번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의 보행기 사용을 도울 때 보행 순서는 자, 보행기는 아픈 다리와 함께 불편한 다리와 함께 나간다고 했습니다.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했으니까 보행기와 오른쪽 다리를 함께 먼저 나가고 건강한 쪽 왼쪽 다리를 나가면 됩니다. 하나 둘이죠. 43번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옆에서 보조할 때는 지팡이를 쥐지 않은 옆쪽에 선다. 지팡이를 쥔 쪽이 건강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보조할 때는 불안정한 쪽, 지팡이를 쥐지 않는 옆쪽에 서야 합니다. 자, 지팡이 끝을 발끝에 놓이게 하면 안 되죠. 대각선 15cm, 15cm. 그리고 불편한 쪽 손에 지팡이를 쥐게 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꼭 쥐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지팡이보다 먼저 건강한 쪽 다리를 올린다. 아니죠. 지팡이,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 지마건이 아니고 지건마죠. 계단 오를 때 뒤에서 보조할 때는 대상자의 뒤에서 손으로 대상자의 팔을 잡는다.
아닙니다. 44번 대상자의 지팡이의 길이를 결정할 때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선 자세에서 어느 위치까지 높이를 측정해내는가?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선 자세는 손목 위치입니다. 손목 위치. 그런데 지팡이를 잡았거나 그럴 때는 엉덩이 높이. 됐죠? 자, 똑바로 서고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선 자세는 손목까지입니다. 4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 평지를 이동할 때 지팡이를 잡는 손과 내딛는 발의 순서는 어떤 건가요? 자, 오른쪽 편마비, 자,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잡아야 되겠죠? 왼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습니다. 지팡이를 잡는 손은 4번의 왼쪽 손. 자, 내딛는 발의 순서는 자, 지건마, 지건마죠. 왼쪽 손에 지팡이, 그 다음에 오른쪽 발, 마비된 발, 그 다음에 건강한 발. 지마건, 지마건. 됐죠? 46번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기 위하여 척추 고정판에 눕혀 고정하고자 할 때 옳은 순서는 신체 아래쪽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무릎, 그리고 손목과 엉덩이, 그리고 위쪽 팔 부분으로 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47번 요양보호사 혼자 대상자를 부축하여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건강한 쪽 팔을 요양보호사 어깨에 걸친다. 그죠? 만약에 아픈 팔을 올리면 더 부상이 크지겠죠?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팔을 요양보호사 어깨에 걸친다. 한번 보고 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와 각도로 옳은 것은 자, 오른쪽 편마비면 건강한 쪽 옆에 두라고 했죠? 건강한 쪽 옆에 두고 45도 각도.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다음 감염병 예방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